그래서 여기서 선별을 좀 해야 되는데 저는 얘네들은 모멘텀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여요. 뭐냐? 바로 이겁니다. 한미 정상회담 했습니다.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구미를 당길 만한 요소가 분명히 있어. 그래서 모멘텀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장 갈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데 그거를 매도의 기회로 삼았네요. 왜 그랬을까? 제가 확률상 30% 하락 가능성 염두에 뒀겠죠. 100%는 저는 생각을 안 해요. 이미 알았던 내용이고 그 기간이 한참 뒤야. 그런데 새로운 모멘텀이 있는 부분은 분명히 매수가 들어오고 신선한 뉴스가 될 부분은 분명히 앞으로 상승을 추가적으로 더 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시장이 보여준 것 같아요. 선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고품격 주식수다에서는 제가 5섹터로 나누어서 전체를 나눠드렸는데요. 말씀을 드렸는데요. 종목은 언급 안 했어요. 업종과 섹터를 말씀을 드렸죠.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얘네들도 좋을 것 같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올라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시장은 올라가죠. 근데 오늘 떨어졌잖아. 얘네들 다 음봉 맞고. 그래서 여기서 선별을 좀 해야 되는데 저는 얘네들은 모멘텀이 형성되어 있다고 보여요. 뭐냐? 바로 이겁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가져온 선물은 첫 번째, 원전 동맹 결성하겠다라는 거. 우리나라에서 이번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표방한 것 중에 하나가 탈원전이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정부에서도 국회에서도 원전 얘기가 계속 나오면서 거기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죠.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소규모 원전. 그런데 미국에서 원전 동맹을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거를 또 발표를 했죠. 이 부분은 지난 금요일에도 어느 정도 노출이 됐었어요. 근데 모 언론에서는 논의 대상 아닐 듯 하고 오전에 내보냈어요. 그래서 관련 주식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3시쯤 다시 다른 언론사에서 논의될 듯,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뭐 여하튼 원전 동맹 결성, 중러 제치고 중동시장 잡겠다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큰 자금은 들어가지만 지속적으로 뽑아낼 수 있고 또 그 효용 가치, 즉 투자 자본 대비 더 많이 뽑아낼 수 있는 것이 원자력이에요. 그 대부분을 지금 중국, 러시아가 하고 있어요. 이거 원전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프랑스. 이 정도예요. 세계에서 대표적인 국가. 우리나라, 한국. 그런데 그거 관리를 할 수 있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정기적으로 점검도 해줘야 되고. 이게 개인이 하는 건가? 아니죠. 정부가 하는 거죠. 그래서 세력 확장을 하는 계기가 됐어요. 중국하고 러시아가. 지금 제일 많이 수주 딴 게 러시아거든요. 최근 몇 년간. 그 다음이 중국. 미국이 행정부가 바뀌면서 민주정부가 바뀌면서 이거 안 되겠다. 앞에 정부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원전 동맹을 결성하자고 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전 정부는 뭐예요? 신재생 에너지가 아니라 기존 석탄이나 아니면 석유 이것을 이용하는 거죠. 왜? 그 뒷배경에 뭐가 있어요? 에너지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딱 집중이 됐었죠. 그런데 지금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서 이거 안 되겠거든. 러시아하고 중국이 이걸로 인해서 외교력을 확장을 하고 있어. 그래서 한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원전 동맹 결성했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 또 하나 말씀을 드리죠. 그대로 이어지는 얘기인데요. 산업부, 우리나라예요. 소형 원전 개발 예타 검토. 예비 타당성이에요. 탈원전 기조 바뀌라. 이게 중요한 거죠. 관련 기업들. 한전기술, 한전 KPC, KPS인가요? 네. 그리고 두산중공업. 특히 두산중공업은 타격 많이 받았죠. 탈원전 한다고 해서. 야, 이거
그러면 어디 가서 뭐 하라고? 하다못해 대학교에서 원자력 공학과 이거 없애줘야 되나?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죠. 기억나세요?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그 전에 일본에서 문제가 터졌었죠. 원자력 발전소에서 터져가지고 지금까지도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야, 이거 문제가 큰데 벗어나고 싶어. 그게 이제 지금 현 정부에서 탈원전 바로 그 기조를 유지를 했었는데 바뀌려고 하는 흐름이에요. 안 될 것 같거든. 워낙 효율성이 커, 원자력이 효율성이 너무 커. 그리고 수출하는 데 있어서 뭐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일단은 수출용이에요 하는데 과연 그럴까? 일각에서는 탈원전 기조 전환 신호탄으로 해석한다. 바로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에서 확실하게 들고 온 주식시장에 새로운 뭔가를 준 거는 바로 이 원전 동맹이라는 거. 새로운 모멘텀. 그리고 두 번째, 요거는 정말 약간 제 개인적으로는 서프라이즈였어요.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 이게 언제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면요.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그때 원자력 개발을 했었죠. 핵무기. 얘네들 준 거 어떻게 모방해가지고 또 미사일도 만드네? 생각해보니까 핵무기 해가지고 또 난리겠거든. 거기에서 미사일 제한을 뒀어요. 반경 몇 킬로. 이거 조금씩 풀어줬었는데 지금은 확 풀어준 거예요. 일본, 중국까지 다 갈 수 있게. 요거 그동안 미국에서 제한했었던 게 뭐죠? 국방 자립을 갖다가 어느 정도 제한을 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풀어줬어. 그러면은 이 관련주들, 우주항공이죠. 우주산업 꼽힌다라고 하는데 이 관련주들은 뭐 미국에서도 스페이스 X인가요? 예, 바로 그러한 부분으로 인해서 뭐 우주 여행이라든가 우주 산업 바로 거기에 벌써 이미 떴죠. 작년부터 이미 뜨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뭐 관련주들 뭐 좀 한다고 하니까 좀 올라가긴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개발을 무제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주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이거 근데 미래 산업이에요. 근데 갈 거면 오늘 쫙 뻗었어야 되는데 이런 애들은 쫙 뻗었어야 되는데 못 갔어요. 이건 약간은 중기적으로 괜찮지 않나 싶어요. 이거 새로운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관련주 하나그룹주가 대부분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한화, 하나시스템, 하나, 그리고 한국우주항공 뭐 이런 종목들. 이 관련주들도 좀 중기적으로 새로운 모멘텀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이번 한 번으로 끝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이 돼요.